다현이는 저번에 빠지니까 동영상 봤나? 네. 틀린 거 보는 건 다 오답했어? 우리만 보는 거랑 저번에 지적 푸는 건 달라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모르면 조교도 붙여줄 테니까 조교 화장 다섯 점 얘기해서 페이지 잡아달라고 얘기해. 자, 1차 부등식. 자, AX의 알바는 뭐보다 크다? B보다 크다. 이게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1차 부등식의 표현이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는 여기서 뭘 구하고 싶어?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게 1차 부등식이야. 그치? 그럼 첫 번째, 여기는 A가 양수일 때와 두 번째, A가 얼마 음수일 때와 세 번째, 자는 A가 얼마 0일 때로 항상 구분을 줬습니다. A가 0일 때가 문제가 살짝 심각해지죠. 그치? 자, 그러면 A가 0보다 크니까 얘 값은 양수야. 나누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X라고 하는 건 A분의 얼마? B보다 크다. 두 번째, A라고 하는 게 나는 음수야. 나눠버리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셔야겠죠. 얘는 얼마? A분의 얼마? B보다 작다. 근데 A가 0이야. 살짝 심각하네. A가 0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 그러면 이때는 B의 부호에 따라서 답이 좀 달라지겠다. 또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눕니다. B가 0보다 작을 때, B가 얼마 0일 때, B가 얼마 0보다 클 때로 구분을 잡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 부등식에서 앞에 있는 요놈아가 0 돼버렸어. 그럼 이제 이 B 값의 부호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더라고. 자, B가 0보다 작아. 이거는 먼저 A는 0이니까 얘는 생각해봐. 0 곱하기 얼마 X가 얘가 B보다 크다인데 요 값 안에 뭐가 들어간다? 음수가 들어간다 생각해봐. 얘는 음수야. 얘는 어떤 값이 들어가도 얘는 항상 0이야. 그러면 0은 음수보다 크다. 어때? 항상 성립하지. 그렇지. 해는 보다 모든 실수. 이해를 해야 돼. 두 번째, B가 0이야. A도 0이고 B도 0이네. A는 0 곱하기 얼마, X라고 하는 게 얼마, 0보다. 야, 이거 보니까 0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미 없죠. 같다가 없으면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 자, 세 번째, B가 0보다 커. 자, 얘는 0 곱하기 얼마, X가 얼마, 얘는 B보다 크는데 이 값은 뭐다? 지금 이제 양수야. 0은 양수보다 크다. 말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A가 0이 나오는 경우는 자 1차 부등식에서 A가 0 나오는 경우는 항상 답이 뭐다? 부정불능의 형태로 떨어집니다. 부정불능이라면 부정이란 말은 해가 겁나게 많거나 불능이란 말은 해가 아예 없거나. 그래서 A가 0 나오는 경우 항상 뭐가 나온다? 해가 없거나 많거나. 선생님, 세 번째가 해가 있다 아니에요? 요거? 네. 다시 해봐. 0 곱하기 x는 항상 난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어떤 값을 줘도 항상 0이야. 0은 양수보다 크다. 안 되지. 없다. 0은 양수 아니에요? 0은 양수가 아니고 음수가 아니야. 중립적인 놈이에요. 그죠? 두 번째. 자, 2차 부등식. 너도 2차 부등식 이거 한번 풀어보자.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3x, 4x. 해봐. 너희들 한번씩 풀 줄 알지? 그치? 되게 무시하는 발언이야? 되게 막 자존심 상해해야 돼? 그럼 뭐야? 모든 실수. 그치? 자, 뭐라고? 모든 실수. 모든 실수. 왜?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그치? 자, 그래서 이걸 약간 내가 틀을 좀 잡아줄게. 자, 먼저 2차 부등식의 형태는 AX의 얼마, 제곱 플러스 얼마, BX 플러스 얼마, C가 0보다 크다. 혹은 AX의 얼마, 제곱 플러스 얼마, BX 플러스 얼마, C는 0보다 작다. 항상 2차 항의 개수를 반드시 뭐로 만드세요, 얘들아? 양수로 만드세요. 그 말은 설령 여기가 음수가 왔다 하더라도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부등방향 바꿔버리면 돼요. 그치?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해법은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그렇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을 잡습니다. 자, 먼저 우선순위는 무조건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해버리면 끝이야. 야, 그럼 인수분해가 한다는 경우에는 이 식 이렇게 되겠네. x 마이너스 얼마 알파, x 마이너스 얼마 베타가 0보다 크다 이거나
혹은 살짝만 땡길까? 내가 이거 밑으로 적을게. 자, A의 A는 x 마이너스 얼마 알파가 x 마이너스 얼마 베타가 얘가 0보다 작다. 이 정도 나누. 그러니까 무조건 이차항의수를 양수라고 잡았을 때 내가 A 값을 내가 양수라고 잡을게요. 그치? 자, 야, 이렇게 생긴 경우는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긴 경우는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경우는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x축이 있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면 0보다 큰 어느 범위? 요 범위하고 요 범위로 떨어지겠지. 그치? 자, 따라서 요놈아의 해를 한번 구해보면은 자, 요놈아의 해는 x라고 하는 건 뭐보다 작고 알파보다 작고 x는 뭐보다 크다? 베타보다 크다. 끝까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너는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그치? 요 범위로 떨어지 여기가 알파, 여기가 얼마? 베타. 그쵸? 자, 따라서 알파라고 하는 x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파에서부터 어디까지? 베타까지. 자,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할 때 좀 유치하긴 하지만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으면 이렇게 외우세요. 큰 작작. 되게 유치하죠?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아라.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아라. 얘가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아라. 0보다 크다라고 나왔어. 너무 유치해. 그죠? 그럼 밑에 건 큰 사각? 사이범위. 이거 큰 사각? 그게 사이범위, 그지? 사이로 들어간다, 그지? 얘가 0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어. 얘는 무슨 범위였나? 사이범위로 들어가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면 편할 것 같아. 자, 그래서 0보다 크다, 큰 작작. 0보다 작다, 사이범위. 단, 조건이 있어. 세모차항에서 반드시 뭐일 때? 양수일 때. 음수라면은 부등호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이고, 겁나게 유치하죠.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 자,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것도 두 가지 케이스로 구분을 잡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 자, 얘가 실근을 갖는 경우가 있고, 자, 얘가 허근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돼? 실근 갖는 케이스가 있고, 허근 갖는 케이스가 있어. 이거 실근인지 허근인지는 뭘 가지고 파악한다? 판별식을 가지고 파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무조건 뭘 이용한다? 근해 공식을 이용한다 생각해.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을 쓰면 근해 공식 안에 뭐가 들어있어? 판별식이 들어있지. 근해 공식 안에 판별식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판별식을 보고 얘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근해 공식 써 그냥. 자, 그러면 실근을 갖는 경우는 역시 어떻게 문제푼데? 큰 작작. 아니면 사이범위로 그 근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큰 작작 사이범위로 넣어주시면 되고, 얘가 만약에 허근을 갖는 경우는 이 식을 뭐로 바꾼다 얘들아? 완전 제곱식으로 이뤄낸다. 완전 제곱식. 그치? 완전 제곱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답은 두 개 중에 하나야. 모든 실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해가 없다로 떠난다. 해가 없다. 자, 그래서 허근이 나오는 경우는 그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유도하고요. 실근이 나오는 경우는 큰 작작 사이범위. 겁나게 유치하고, 그죠? 간단하게 이 한 번만 적어볼까?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4x 마이너스 6은 얼마? 민영 해버리면 안 되지. 0보다 크다. 이제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그지? 안 돼, 인수분해, 그지? 그럼 인수분해 안 되면 뭐 이용해라? 근해 공식을 이용해야 돼요. 그럼 근해 공식 한번 이용해 보자. 자, 얘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의 제곱. b의 제곱 해버리면 얼마? 4로 나와야겠네. 4. 그치? 마이너스 2 곱하기 2에 얼마? 플러스 얼마? 6. 얘가 실근이야, 허근이야? 실근. 실근이면 뭐 이용한다? 큰 작작 사이고. 0보다 크네? 너는 큰 작작. 그러면 x는 뭐보다 커야 돼? 2 플러스 얼마? 루트 10보다 커야 돼. x는 뭐가 작아야 돼? 2 빼기 얼마? 루트 10보다 작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 뭐 어려운 영어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나오는 거 아까 너네 한 거 잘했어 너희들. 아까 뭐 4x 플러스 얼마였나? 이거 6이었나? 8이었나? 8. 자, 얘가 0보다 크다.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건 역시 뭐 이용한다? 근해 공식을 이용한다. 근데 근해 공식을 써보면 이게 뭐가 나와? 허근이 나와. 써보면 알겠지? 허근이 나와. 허근 나오는 경우는 뭐 이용한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 자, 따라서 얘는 x 플러스 얼마? 2에 전체의 얼마? 제곱. 플러스 얼마? 4는 0.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항상 성립하는 답은 뭐로 들어간다? 모든 실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도 저기 A 답이 어떤 거? 저거 두 번째 예든 거 답이 모든 실수. 모든 실수. 해가 없다가 들리면 어떻게 돼요? 앞에 부동호 방향 반대로 하는 거야. 부동호 방향 반대면 그 부동호 방향 모르니까 그렇지? 지금 부동호 방향 반대면 해가 없다고 떨어진다. 자,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고민할 시간 내가 딱 20초 시간 줄게, 20초. 답이 4개가 모두 싹 다 다르게 나옵니다. 자, 아그들아, 첫 번째 법은 뭐 나오냐? B를 제외한 모든 실수. 오, 나오네. 좋아. X는 얼마? 2는 제한 모든 실수. 자, 두 번째 거는 모든 실수. 모든 실수. 세 번째 거는 없어. 해가 없는. 네 번째는 X는 얼마? 2. 자, 그래서 사실 부등식은 답이 항상 X의 범위로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하지만 only one, 한 가지 이렇게 생긴 형태만 답이 어느 상수 하나로 답이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린다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경우.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자, 여기 딱 접하는 경우 답이 하나만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건 특별히 기억하자. 얘는 x 마이너스 얼마, 뭐 n의 얼마, 전체 제곱이 얼마, 0보다 작다. 이런 경우에만 답은 x가 얼마, 2뿐이다. 이건 내가 n이라고 잡았네. n뿐만 나온다. 요것만 나온다. 이런 거. 그치? 이거 봐.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해가 2만, 뭐 n만 나왔다. 그런 말이 있으면 그 말을 보고 이 식을 여기 거꾸로 역추적해가지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답이 3만 나왔대. 아, 그러면 얘는 x 빼기 3의 전체 제곱은 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구나라고 거꾸로 추적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자, 이거는 일종의 항등식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건 시험 문제 100% 출제입니다. 안 나온 적이 없어. 자, 첫 번째 케이스. 자, A 얼마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BX가 얼마 플러스 상수 C가 항상 0보다 커. 두 번째, A 얼마 X 얼마 제곱 플러스 얼마 BX 플러스 얼마 C가 항상 0보다 커라. 세 번째, A 얼마 X 얼마 제곱 플러스 얼마 BX 플러스 얼마 상수 C가 0보다 작아. 네 번째, AX 얼마 제곱 플러스 얼마 BX 더하기 상수 C. 옆에다 적을 거야. 한 줄.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걸 만족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억나? 이것들?
얘가 되기 위해서라면은 자, 요놈을 그림으로 만약에 그린다면은 여기가 x축, 얘를 는 y라고 놓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치? 그러면 y 값이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림이 어떻게 돼야 돼? 떠 있어야 돼. 기억납니까? 따라서 요놈의 조건은 뭘 뽑아주느냐에 따라서 얘는 a 값은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양수. 판별식 어떻다? 0보다 작다는 얘기야. 됐니? 두 번째,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자, 여기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역시 얘를 는 y라고 놓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얘의 그림은 여기에 딱 붙어 있는 것까지 상관이 없어. 그렇지? 자, 따라서 요놈의 케이스는 a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양.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a 값은 전부 다 내가 0은 아닌 경우를 내가 깔고 들어갈게. 0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역시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세 번째 케이스는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얘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작아야 돼. 그림이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항상 0보다 작잖아. 음수, 이게 y라 놓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너희들 이해해야 돼, 이거. 많이 해줬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따라서 요놈의 값은 뭐라고 할 수 있어? a는 0보다 작고, 판별식은 0보다 작고. 세 번째.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2차 함수의 그림이 여기에 붙는 것까지 성립해. 여기 눈이 있으니까. 그치? 이때는 뭐라 잡아주는데, a는 당연히 얼마? 음수가 나오고, 판별식은 어떻다? 0보다 작거나 합니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잘 이해 안 된 사람 질문. 그런 설명해 줄게. 있으라 많이 아, 저 말이 얘를 의미하는구나. 저 말이 얘를 의미하는구나. 제가 나오면 얘를 써야 되는구나. 그건 뭔데? 이해만 하면 돼. 그냥 모든 실수가 해가 없다고 그냥 저것만 알면 돼요. 요거? 그러니까 해가 없다가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저거하고는 그림이 살짝 뭐 똑같은 그림이긴 한데 문제 자체가 이렇게 주어졌어.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항상 얘가 성립하고 싶어. 얘가. 그러면 얘의 그림이 x축 위에 붕 떠 있어야 돼. 그러니까 y 값이 항상 뭐가 나와준대? 0보다 크면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래로 볼록이 돼야 될 거니까 a 값은 뭐가 나온다? 양수. 그 다음에 x축하고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나.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작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 기억해. 모든 실수가 나왔다. 이 말은 항상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작다. 무조건.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작다습니다. 근데 여기에 는이 있으면 여기에 는 붙이고 여기에 는이 있으면 는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요 A 값의 부호는 이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따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A 값의 부호는 이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따라 들어가. 얘가 음수니까 너도 음수, 얘가 음수니까 너도 얼마? 음수도 얼마.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작다를 쓰고 요 부등호 방향을 A는 그냥 따라 들어가. 0보다 작으면 해가 없어요. 해가 모든 실수라니까. 이미 얘 부등식이 해는 모든 실수야. 왜 D는 다시. 자, 세 번째 거를 예를 들어볼게. 자, 보세요. ax의 제곱 플러스 얼마, bx 플러스 얼마, c가 자 0보다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 값이 나는 0보다 작고 싶어. 그러면 얘 값을 는 y라고 놓자. 그럼 y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으면 돼. x에 1을 넣던, 2를 넣던, 100을 넣던, 1000을 넣던 어떤 값을 들어가도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 그걸 만족하는 A, B, C에 대한 원하는 조건을 뽑고 싶다 이런 얘기야. 이거 이해해야 된다 한 번에. 그리고 다음번엔 무조건 외워. 그럼 만약 D가 왜요? 0보다 클 경우는 어때요? D가 0보다 큰 경우는 지금도 없어. 아, 그냥 지금 모든 실수 나오면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야. 너들 왜 이걸 어려워하냐면 너들 판별식이 0보다 작다에 대한 되게 거부 반응을 일으켜. 선생님 판별식을 쓰면 0보다 커, 왜 0보다 작다 쓰나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많이 헷갈려해. 그러니까 0보다 작으니까 자, 그는 방정식일 때고 지금은 부등식이야. 그 방정식에서 0보다 크다는 해가 두 개가 있는 거고 지금은 부등식이야. 자, 한 번에 끝내자. 잘 들어봐. 그러면 얘 값을 나는 y라고 잡았다면 이 y 값이 항상 0보다 작다는 소리야. 그 말은 y가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 그 말은 y가 음수가 나온다는 말은 x축 어디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런 얘기야. 어떤 x가 들어가더라도 항상 이 값은 x축 아래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 y라고 하는 이 2차 함수 그림은 항상 x축 아래 그림이 그려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따라서 여기가 x축에 이렇게 있으면 그림이 어떻게? 야, 이거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왜 안 돼? 왜? 이거에 대응되는 값은 양수가 나오거든요.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돼. 전부 다 성립해야 돼. 자, 이런 그림은 안 돼. 뭐 어떤 그림이면 될 수밖에 없어. 이런 그림이면 돼요. 뭐 어떤 x를 뽑더라도 그거에 대응되는 값은 항상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최고차항에서 내는 위로 볼록이지. 그렇지? 그러면 위로 볼록이니까 a 값은 뭐가 나와야 돼? 음수. 그 다음에 x축하고 얘들아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나죠? 판별식 0보다 작다고 나와요. 자, 그래서 우선은 외워. 모든 실수란 말이 나오고 2차 분식 나왔어.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작다야. 그래서 그 다음에 판별식은 0보다 작다인데 여기 눈이 있으면 눈 붙이고 눈이 있으면 눈 붙이면 돼. 이건 어렵지 않아. 무조건 0보다 작다 상태에서. 그 다음에 a 값의 부호는 아니야 이 부호 방향을 그냥 따라간다고 생각해. 좀 외우기 어려운 학생 그렇게 우선 외우세요. 몇 번 쓰다 보면 감이 옵니다. 근데 왜 부등호 밑에 는이 들어가면은 판별식에도 는이 아, 봐봐. 요거 같은 첫 번째 경우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있으면 자 얘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항상 뭐라는 소리야? 양수하는 소리지. 얘가 0까지는 괜찮은 거야. 0이라는 말은 x축에 접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지. 얘가 0이니까. 그러니까 판별식에 0까지 붙이는 겁니다. 됐냐? 자, 넘어갑니다. 4번.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내용 정리해 주는 거는 요거들 다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 영어 단어 외우듯이. 이해를 했으면 외워야 돼. 이해를 했으면. 짝이 안 될까 같아. 공식은 외워야지. 그렇지. 공식은 내가 얼마든지 증명을 해줄 수 있어. 증명을 했으면 나머지는 외워야 돼. 너도 구구단 모르고 곱셈 못하듯이 마찬가지야. 조용. 자, 부등식의 석진현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x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a에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 자, y라고 하는 거는 자 c에서부터 어디까지 d까지. 이때 1번. 자, 나는 x 플러스 얼마 y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 자, 2번. 자, 나는 x 빼기 얼마 y에 나는 뭘 구하고 싶어? 범위를 구하고 싶어. 똑같이 한번 해보자. 어렵지 않은데. 자, x가 a에서부터 b까지고 y가 c에서부터 d까지야. 난 두 개를 더해. 자, 두 개 더한 거의 가장 큰 값은 뭐로 떨어지겠니? b 플러스. 여러분 줄 알겠어요, 얘들아? 당연히 이거 두 개 가장 큰 거는 x 가장 큰 거, y 가장 큰 거 더하면 되겠지. 당연하죠, 얘들아.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개 더한 거에 가장 작은 거는 작은 거 두 개 더해버리면 되는데 얘는 뭐로 들어간다? a 플러스 얼마? c 잡아주시면 돼. 그치? 자, 근데 빼기는 어때? 좀 다르지? 자, 빼기는 봐봐. 여기에 가장 큰 값이 나오려면 x가 가장 큰 상태에서 y는 가장 작은 걸 빼야 돼. 아, 그래야지 가장 큰 값 나오지 않나? 어떤 값이 가장 크게 나오려면 이 값이 가장 크게 나오려면 x가 가장 큰 상태에서 y는 가장 작은 상태를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빼버리면 어떻게 빼야 돼? b 빼야겠네. 그치? b 빼기 얼마? c. 얘는 어떻게 들어가겠니, 얘들아? a 마이너스 얼마? d 잡아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요거 외울 때, 자, 빼기 연산은 지그재그로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나는 게 요자리로 들어가. 자, 이렇게 해서 나는 게 요자리로 들어가. 자기만의 뭔가를 만들고 외우세요. 자, 두 번째, 나는 곱하기부터 먼저 하자. x 곱하기 얼마 와. 자, 두 개 곱해. 그럼 얘랑 두 개 곱해버리면 되겠지. 얘는 뭐로 나온다? 곱하기 얼마? 그 다음에 얘는 얼마 나온다? AC 잡아줘. AC. 근데 사실 곱하기 쓸 때 조건이 하나 있어. 양수일 때만. 음수일 때는 안 됩니다. 음수일 때는 안 돼. 음수일 때는 4개를 다 해봐야 돼. 그냥.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누기. y분의 얼마? x. 뭐 별거 없죠? 얘는 어떻게 나누는 게? 얘는 얼마? c분의 얼마? b. 자, 얘는 얼마 나온다? d분의 얼마? a로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그러니까 나누기도 뭐로 들어간다? 지그재그로 들어간다. 나누기도 지그재그. 아, 대신에 얘들아 3번하고 4번은 반드시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뭐일 때? 양수일 때 써봐보세요. 양수일 때. 영일 때도 돼요? 0도 안 돼.
0은 곱하기는 상관없는데 나누기 할 때. 야, 저 범위 사이에 만약에 0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0으로 나누는 건 말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나누길 때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잘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라냐면 점과 직선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뭐 뭘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진짜. 숙제 완전 많습니다. 사람이 이 숙제가 이거 진도도 부등식만 해도 양이 많아요. 다른 단원보다. 잘 안 들려. 선생님 무슨 뜻인지 어때요? 진짜 정과직선인 게 저거 8단원 정과직선 말하는 거예요? 숙제 정과직선 8단원 정과직선 말하는 거예요? 있어. 전체 이 진도 보시만 해도 아이들이 53 이해가 안 문제. 되잖아. 선생님 이해가 안 됩니다. 얘기해봐. 뭐가? 저거 이해가 안 돼요. 저 저거? 진짜 어떻게 되는지. 직선이 어디 있어? 직선 없는데? 저 분홍색 조선이요. 자, 삼각형에 먼저 50. 아니 정과직선까지만 100문제 아 진짜 개봐요 이거. 숙제를 좀 넣어주라니까. 아 숙제 내가 숙제 김- 너희한테 살짝 미안해. 내가 좀 초심을 좀 잃었던 것 같아. 이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할게. 그럼 점과 직선까지 진도는 나가고 숙제는 부등식만 나오는 거. 괜찮네. 우선 봐. 열리 절대 삼각형이 50. 너도 삼각형 50이라는 말 들어봤지? 아니요. 열심, 50이 외심. 좋아요. 내심. 수심, 방심, 내심인가? 수심, 방심, 내신, 내신, 무게중심, 수심, 네. 방심. 방심, 방심. 무게중심, 잠시만요. 수심, 방심. 근데 방심 시험이 안 나와. 한 번도 본 적 없어. 선생님 있잖아요. 저게 양수하면 음수일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음수일 때는 네. 예를 들어서 아 진짜 이 핑계가 진짜 모르겠어요. 뭘 알면서. 아 뭐야 진짜. 난 모르고. 더하기 빼기는 상관없어. 곱하기 나누기 할 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곱하기 한번 해볼까? 곱하기. 아니 다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는 이거 똑같이 해주면 돼. 더하기 빼기는. 곱하기 나누기일 때가 문제야. 음수 하나가 들어갔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가장 큰 거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다시. 해봐요. 다시. 이렇게 곱하면 얼마? 12. 이렇게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6. 이렇게 곱하면 얼마? 6. 이렇게 곱하면 마 3. 그러면 네 가지가 나왔지. 이게 중에서 가장 큰 거야 여기. 얼마니? 마이너스 12, 이렇게 마이너스. 가장 나온 거 얼마? 마이너스 6. 이렇게 가게. 그럼 나누기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안 가장 나는 거 나눠지네. 왼쪽. 만나질 수가 있구나. 0은 안 나와. 걱정하지 마. 0은 안 나와. 그치? 그러니까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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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나오지. 가장 큰 거 이쪽에 가장 작은 거 이쪽에. 마이너스 있을 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 자, 외심 변해 수직 2등분 선행. 근데 이게 또 시험에 나와요, 외심 내심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 외심의 좌표를 구하라. 내심의 좌표를 구하라. 수심의 좌표를 구하라. 방심의 좌표를 구하라는 한 번도 본 적 없어. 그거는 그냥 이건 방심해도 돼. 이건 방심해도 돼. 솔직히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내가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 3분의. 그렇지. 무게중심은 심심하고 나오고 외심은 이게 결국 뭐야? 원의 중심이야. 원방에서 원의 중심이 외심입니다. 그치? 그 외심의 좌표 구하란 말은 원의 중심을 구하란 말이랑 똑같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수심까지는 잘 내기는 해. 수심까지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아예 내심을 냈다. 독한 마음을 먹고 낸 겁니다. 독한 마음을 먹고 낸 거야. 진짜 이거는 노가다의 극치를 이룹니다. 어쩔 수 없어. 블랙라벨에 문제 아마 내심 문제 있긴 있을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공식 없어요, 얘가. 공식 없어. 선생님 벌써 한 단어 끝난 거예요? 한다면 끝난 거야. 아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필요 없는데 무슨 아니 이해가 이거 안 돼. 정과직선까지 숙제 다 내기 지금 우리 저희 100분 문제예요 숙제가. 선생님 왜 오심이라고 불러요? 몇 문제라고? 한 개가 100분 있잖아. 문제. 100. 왜? 100문제. 아니 시중에서 가장 어려운 교재를 오늘 네, 현재 시간 네, 수료해주시면 초심을 넘어가신 거죠. 자, 11강에서 선생님 선생님 왜 다 300분밖에 안 돼요? 숙제 400분 안 됩니까? 아니 없어. 아이 시끄러. 자, 변의 수직 이동이 없죠. 그지? 자, 그럼 얘의 성질이 있는데, 자, 얘는 변에 이르는 거리가
아니 변이라서 미안. 꼭지점. 미안. 꼭지점. 그 수준 우리 용하고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어떻다? 같다. 그게 뭔데요? 그래서 이 외심을 원의 중심으로 떨어지는 원의 중심. 아니 그러니까요 꼭지점 이름의 거리가 뭐가 같냐고요. 예를 들어 주시겠지 곧 있으면. 뭔지 아시나 그거는? 나연이 중학교 때 놀았어요. 중학교 때 날라리였어요. 좀 놀았구만.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먼저 외심이라고 하는 건 이 변의 수직 이등 분선. 자, 이 변의 수직 이등 분선. 그림이 이상해. 아유, 5개 그리려면 좀 작게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변의 수직 이등 분선은 여기 한 점에서 만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이 그 변. 내심 아니에요? 아이, 무슨 들어봐. 좀. 외심 맞거든, 좀. 그치? 자, 태클 걸어, 자꾸. 이 변의 각각의 점이 박혀 있어. 왜? 수직 이등 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고, 얘의 성질은 뭐냐면은, 이 점에서부터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와 요노마의 거리와 요노마의 거리는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바깥으로 원을 하나 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로 우리는 뭐라? 이거 원이 진짜 같냐? 우리는 뭐라고 하나? 외심이라고 얘기하죠. 선생님을 닮아서. 선생님 근데 외심 그것도 있잖아요. 밖에 이렇게 점 하나 있고 이어가지고 하나 둘 해서 이렇게 쫙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고등학교 과정 이것만 알면 돼. 그냥 외심이 뭔지만. 자, 두 번째 내심. 선생님 그럼 저 원은 외접원이에요? 외접원. 그렇지, 외접원. 그러니까 외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외접원이니까. 그럼 내심은 뭐겠어? 내접원. 그렇지? 자, 내심. 자, 각의 각. 2등분 선의 교점. 근데 내 시험 그럼 잘 안 나와요. 시험에 거의 안 나와. 수심. 어디 학교에서 잘 나와요? 수심은 나온 적이 있어. 수심이 뭐예요? 좀 되게 기다려가지고 선생님 뭐를 그렇게. 내심도 얘 들어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도? 아, 그림? 아니야 그거 어렵다는 거야. 아, 블랙라벨에 있어. 아니 한번 해. 답지를 봐도 이해를 못할 것이기 아니 때문에. 쌤이 어려우니까 해달라고요. 자, 우선 봐. 자,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자, 그럼 내심이 뭔지는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의 성질은, 자, 변의 이르는 거리가 같다.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습니다. 선생님 저거 근데 중각 삼각형이랑 직각 삼각형이랑 되게 다르잖아요. 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중각은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예각하면. 직각은 심심하면 나오지. 그냥 삼각형 내야. 너무 친하다니까요. 자, 그럼 이제 먼저 이거. 자, 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어. 그림을 좀 크게 한번 그려볼까? 자, 이 각을 이등분해. 자, 요 각을 이등분해. 또, 요 각을 이등분해. 그러면 요것도 신기하게도 한 점에서 만나고요. 정말 신기하죠? 각을 이등분했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만나, 그냥 좀,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화내지 말고요. 쌤. 자, 변에 이르는 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어떻게 나온다? 같게 나온다. 이게 핵심이야. 이 길이가. 그래서 우리는 요걸로 가지고 뭘 하나 만들 수 있어? 원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 요놈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로 삼각형도 만들 수 있잖아요. 삼각형 여기 있구만. 뭐 삼각형 왜 아니라고 만들어? 만들지. 아니, 또 만들면 되지, 뭐, 그냥. 그치? 자, 선생님 그러면은 저 변의를 머리가 같다는 거는 저 변의로 그은 선 있잖아요. 요게 반지름이야. 수직으로 그어진 거. 당연히 접점은 무조건 수직이야. 접점은 수직이야. 그럼 이 변에 있는 거리, 이게 결국 뭐겠냐, 얘들아. 반지름 떨어지겠지, 반지름. 결론적으로. 그러면 사실 내심 구하는 방법만 내가 제시해 줄게. 네. 내심을 구하는 방법은 요 점에 좌표 구하고 싶은 거잖아. 기본적으로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은 주어질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직선을 구해. 요 점에서부터 거리는 이 직선을 구해.
이 점에서 거리는 같다, 연립. 네? 다시. 내심을 구하는 게 만약에 세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직선 구할 수 있니 없니? 구할 수 있니? 이 직선과 요 점 사이의 거리는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는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다? 같다. 그 세 개를 정답 연립한 형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거 말하는 거죠. 그 모선의 내심의 좌표. 아니 좌표. 내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나와. 문제가 내심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삼각형이 내심 문제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은 99.9%입니다. 정삼각형은 무게중심 들어가니까 잘 안 줘. 그 내심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무게중심 구하면 끝이니까 항상 거의 대부분이 얘는 직각 아니면 이등변을 줍니다. 이거 아니면 선생님이 또라이야. 블렁드 얘기 같아. 이렇게 이런 삼각형 안 주잖아 만약에 그럼 선생님이 또라이야. 진짜 또라이네. 그 문제는 아예 버려 시험에 나오면. 왜 그거 분야하기 싫은 거지. 빵점. 버려 그냥. 그러니까 너를 딱 보고 이 문제는 아니다 싶으면 너무 버리는 거야. 선생님이 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절대 내지는 않아야 되나. 왜냐면 이게 그냥 순수 이상한 삼각형이라면 이등변이나 직각이만이 아니라면 정말 문제 푸는데 10분 넘게 걸려. 그럼 괜히 그거 풀고 그거 풀지도 못할 거에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시험 망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그렇게 내진 않아. 못 푸는 그 소리는 문제 한 문제는요? 말해 소리를 대박이다. 자, 그 다음에 무게중심. 그러니까 안 나와. 내심은 나온 다음에 직각 아니면 이등변이나 확실히 갖고 들어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혹시라도 시험 문제, 불행하게 문제 있어. 내심, 외심 문제, 내심 문제가 나오잖아. 이 삼각형은 직각 아니면 이등변이구나.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심심하면 뭐죠? 왜요? 꼭지점에서. 근. 꼭지점에서 근, 이은, 중선, 변에. 중선에 됐죠. 꼭지점에서 근보다 변에 중선이 됐죠. 자, 요 그림 두 개 지워도 괜찮니 얘들아? 네. 요 두 개는 지울게. 공감 학습을 위해서. 자, 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자, 꼭지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그치? 그러면 얘와 얘의 중점을 연결하시고 얘와 얘의 중점을 연결하시고 자, 중점을 연결해버리면 항상 여기 만납니다. 그 점을 우리는 보통 G라고 얘기를 하죠. 무게중심 보통 G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영어가 뭐예요? 글쎄 다 무게중심 보통 G 내심은 I 외심은 외워요, 보통 뭐라 아니 몰라도 돼. 그냥 적어준 것 뿐이야. 몰라도 돼. 그냥 이게 무게중심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무게중심 G만 기억해. 무게중심 G만. 그치? 자, 그러면 자, 이 무게중심의 특징이 하나 있죠. 너희들 이건 다 알잖아. 요놈아대 2대1. 그렇지. 요놈아의 길이의 비는 몇 대 몇? 2대1. 2대 얼마? 이거 그럼 이 무게중심 G는 자, 요 점과 요 점을 2대 1로 해주는 무슨 점? 내분점. 그 다음에 삼각형을 이렇게 쪼갰을 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어떻다? 같더라. 또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요 점을 가지고 딱 세우면은 딱 평행하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삼각형을 생각하고 무게중심을 딱 세우면 이게 딱 평행선을 유지한다는 소리야. 가벼운. 안 되잖아. 알지? 그치? 무게중심 꼭지점에서 그런 변의 중심을 꼭지점에서 와서 여기 있는 중점을 연결하는 거. 이걸 우리는 중점을 연결하는 거. 이게 똑같은 거야. 선생님 그러면 내가 문제야. 알았어. 몰라? 아니 그냥 질문한 거예요. 질문 진짜. 저 삼각형이요. 그 외심은 이렇게 갖고 내심은 이렇게 갔잖아요. 그게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아니 위에서 그리세요? A, B, C로 줬을 때 그 저기 뭐냐 그 반 나눠가지고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외심 갖고 내심은 이렇게 갔잖아요. 너네 유인이? 그 내가 정상인 거지? 그치? 아니 왜 이래? 한 번 더 해요. 뭐라고? 그냥 쉬는 시간에 얘기하자. 아니, 쉬는 시간에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가 갖고 와. 자. 그거 저 세곡지점 좌표 다 그려갖고 3으로 나눠서 못 가는 거 있지 않아? 그건 나중에 할 거야. 그건 할 거야. 그게 뭐였어요? 내심이 이렇게 그게 무게중심이야. 가요. 자, 수식. 무게중심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갔다고 세 개. 갔다고?
쌤 근데요 저거 5개 다 똑같은 점에 있는 삼각형이었어요. 정삼각형. 정상각. 아, 방심 빼고. 이 4개가 모두 일치한다.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정삼각형. 자, 꼭지점에서 그은 변의 수선의 교점. 꼭지점에서 그은 변의 수선의 교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자, 이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릴 거자. 수직으로. 이 간단한 보장 없어. 자, 수선을 내릴 거자. 이거 수직이 아니다. 자, 얘도 역시 수직을 내릴 거자. 수직 같아 보이죠, 얘들아?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 자,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심. 아, 수심 끝이. 수심 이거 끝이야. 쌤 근데요 무게중심에서요 저거 삼각형 2개 그럼 합동이에요. 합동은 아니지. 넓이가 아니, 같아지지. 이렇게 2개. 이거 2개? 네. 이렇게 2개? 네. 합동 아니지. 당연히 이거 길이가 다른데 어떻게 합동이 되겠어? 그러면 이거랑요 이거는요?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 아니 얘만 이해되지. 너는 이상하게 그리니까 그렇지. 아니, 쌤 저거 수지. 아니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아, 얘들아 잘 들어. 지금은 중요한 게 정의만 중요해. 꼭지점에서 마주 보고 있는 변에 그냥 수선에만 내리 꽂은 거야. 쌤 꼭지점에서 잠깐만 수선에만 내리 꽂은 거야.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리 꽂은 거야. 그럼 얘가 한 점에서 만나. 이 점을 우리는 수심이라고 하고 구하는 방법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을 2개 연립하는 형식으로 해요. 여기 밑에 나오면 될 거. 쌤 얘가 물어보는 게요 그 기점에 붙어있는 2개 삼각형 있잖아요. 요거 2개? 네 그게 관계예요. 안 같지. 아니 생각해봐. 이거 길이가 다도 어떻게 합동이 되겠어. 그러면 무게중심 아, 무조건 달라. 무조건 달라. 다 달라요 아, 무게중심 다. 아, 같을 수도 있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현아, 내가 알려준 것만 기억해. 그냥 얘의 넓이와 얘의 넓이만 갖고 얘만 2대1이고 나머지는 다 달라. 됐지? 네 이해됐어요. 자, 방심. 자, 외곽에. 안 나온다면서 해야 돼요. 요것만 적어줄게, 그냥. 뭔지만. 너 닮아서. 방심 시험에 안 나온댔죠? 안 안 중요한 거죠? 안 죽여서 꽂혔어.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방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심. 그림 그려주세요. 방심 안 나와. 아 그래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진짜 궁금해서? 네. 방심은 점이 3개 존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런 삼각형이 있어. 자, 요거와 이게 외곽이라는 거 알겠어, 얘들아? 네. 내각, 외곽. 이 내각을 이등분하는 선. 그치? 자, 이 외곽을 이등분하는 선. 그 다음에 요 각을 이등분하는 선. 하나인데 한 점에서 만나. 세 점이라는. 있어 봐. 그냥 앞서가고 그래. 그치? 자, 한 점에서 만났지? 그러면 얘는 이걸로 가지고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릴 수가 있어. 외곽, 방심의 성질. 그러면 넘어버려.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얘의 길이가 모두 같게 나오는 게 방심인데 왜 3개냐? 이쪽 방향으로도 방심을 잡았지만 얘가 이쪽 방향으로도 방심 하나 잡을 수가 있지. 이쪽 방향으로도 방심 하나 잡을 수 있지. 그 넓이 같아요, 와? 아, 다르지, 당연히. 별 하나 내가 얘기하지 않은 건 다 달라.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달라. 내가 같으면 분명히 넓이 같다고 얘기해 줄 거야, 그치? 같아 보여요.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에 가까우니까. 그렇게 보이지. 정삼각형에 가깝잖아, 지금. 정삼각형은 다 같을 거야. 아니면 다 달라. 그러니까 이런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방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둔각이어도 만들어져요? 동각이어도 만들어집니다. 만들어달라고 하지 마. 안 그래요? 나와. 별 하나 방심 하나 안 나와. 방심 하나 있는 거예요? 응? 별 하나 방심 하나 있는 거예요? 그치. 자, 그냥 방심은 3개 존재. 직각이 있어요. 있겠지. 아니, 내가 있잖아. 얘기 안 한 거는 그냥 그러니 하고 넘겨도 되는 거야.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못 들었어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줘. 지웁니다. 방식 지웁니다. 아니 하지 마. 안 나와. 아니요. 원래 하죠. 너 지금 선생님 내가 아 무슨 상황도 오심한데 15분 20분이 걸리냐 얘들아. 원래 몇 분 걸려요? 이거 한 10분으로 끝내야지. 뭐 시간이 따따블로 걸려. 자, 2차 걸 지웁니다 그러면. 2차 걸 아니 저요? 아니 잠깐 저 방심 줄안 돼. 자, 번호 2번. 두 점 사이의 거리. 선생님 그거 적을 양 많아요? 많습니다. 꽤 많이 들어와야 돼. 중점. 잠깐만요. 지우지 마세요. 한꺼번에 다예요? 한꺼번에 다. 근데 다음 시간에 뭐라고 하는 거 어때요? 지금 뭐해? 그나저나 쉬는 시간 없어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그거 딱 해요. 시끄러. 중점,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한꺼번에 갑니다. 쓸 시간 좀 주세요. 그대로 위치만 반대로 적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숨을 쉬고 해? 그림을 지금 똑같잖아. 아니, 따님 거처럼 한숨을 쉬고 그래. 똑같잖아, 너 지금. 자, 요 밑에 거 3개 지워도 됩니까? 네. 지울게요. 자, 1번.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모르는 학생은 없겠지, 얘들아. 어떻게 구하니? 루트에. 몰라. 이게 얼마? 전체 얼마? y2 마이너스 얼마? y1이 얼마? 전체 얼마? 제곱으로 쓸 거. 그쵸? 두 번째. 중점. 중점의 의미는 두 수의 평균을 의미하죠. 평균. 어떻게 구하니 얘들아? 2분의 얼마? x1 플러스 얼마? x2, 2분의 얼마? y1 플러스 얼마? y2. 자,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한 개 뭐로 들어간다? 중점. 근데 세 번째. 자, 내분점. 선생님 저 거기에서요 y1 마이너스 y2에서 상관없습니다. 이거 두 개 바꿔서 제곱할 거니까 생각을 해봐. 어떤 수를 그냥 빼나 반대로 빼나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상관이 있겠니 없겠니? 없겠죠. 그렇지. 다른 건 내가 얘기했겠지. 이 순서를 조심해야 돼 라고 내가 얘기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지? 다른 건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내가 얘기 안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지? 선생님 까먹었어요. 시끄러워. 자, 그 다음에. 자, 얘가 m 대 n. 자, 너들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 기억납니까? 자, 내분점. 해서. 자, m 플러스. 그러니까 공식 증명이 해줘 말아, 이거. 해도 되죠? 안 해요. 안 해줘도 돼요. 기억이 안 나요. 증명이 시험에 나오진 않아. 결과만 기억해. n 얼마? x1. n 플러스 얼마? n 분의. 자, m y2 더하기 얼마? n y1 잡아주시면 돼요. 내분점. 근데 얘들아, 내분점, 외분점 할 때 분모는 상관이 없는데, 분모도 상관이 없는데, 두 개 순서를 좀 조심하세요, 얘들아. 왜? 내분을 구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외분을 구하는 건 가운데 게 뭐로 들어가는? 마이너스로 들어가지. 그럼 순서가 바뀌면 답이 틀려져. 그러니까 순서를 조심하셔야 돼, 순서를. 얘는 반드시 순서 구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얘가 항상 앞에, 항상 뒤에. 평균 항상 이걸로 연습을 해요.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자, 이 B를 위에다가 적고, 점을 나는 항상 아래다가 적어. 적을 때. 그래서 얘 값이 요로 곱해서 항상 앞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얘 앞으로, 얘 뒤로.
그래야지 자기만의 뭔가를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거랑 상관은 없어. 그래야지 안 헷갈립니다. 얘는 이쪽 앞쪽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런 모양은 지그재그 모양이긴 해. 지그재그. 이런 모양을 띈다 이런 얘기. 이런 모양을 띈다. 얘가 얼마? n이 있고 여기가 얼마? x1, y1이 있고 여기가 x2, y2가 있고 이런 모양을 띈다는데요. 얘랑 얘랑 곱한 건 앞쪽으로, 얘랑 얘랑 곱한 건 뒤쪽으로. 그래야지 순서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나는 b를 위에다가 줬고 점을 아래다가 줬고 그거 가지고 지그재그로 곱해서 계산을 한다. 그래야지 실수가 안 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외분점. 자, 외분점은 얘들아 어떻게 구하니? 여기에다가 뭐만 취하면 돼? 마이너스만 취하면 되죠. m 가운데 거에 부호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mx2 마이너스 mx1 그래서 나는 이거 풀 때 외분을 구하라 문제가 나오면 내분 구하는 식을 구한 다음에 가운데 거 부호를 바꿔주는 게 훨씬 더 편해.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해. 이건 실수와의 싸움이야. 자, 얘는 m 마이너스 얼마 n분의 자, 얘는 m 얼마 y2 마이너스 n y1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은 a x1 y1 b x2 y2 x3 y3 자, 보통 관례적으로 무게중심을 g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g는 알지? 3분의 얼마?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분의 3분의 자, 얘는 y1 더하기 y2 더하기 얼마? y3으로 구하는 것보다 이 무게중심이 됩니다. 버스 아니에요? 다 불쌍해요. 선생님. 아야. 자, 파퍼스는 상한 이름인데 뭐 파포스 상관없습니다. 상한 이름인데 내가 내 맘대로 부렸다는 거야. 선생님 이름을 이상하게 부르면 김성구 막 이러고. 영어식 발음이다. 영어식 발음. 왜 이렇게 싸우죠? 막 이러고. 파포스. 아니 영어 뭐라지? 자, 그래서 파퍼스 정리를요.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중선 정리라고 근데 합니다. 적을 거 많아요? 많습니다. 아니 뭐가 다르게 다 많아요? 많아. 너무 많네. 선생님 이 정도 했어요? 너무 있어. 저이 정도. 쌤? 이 정도. 있어? 자, 파퍼스 정리 정리해서 얘들아 심한 문제는 최소값 구하는 문제로 나옵니다. 단순하게 공식 대입해서 변의 구하는 문제는 그냥 너무너무 쉬운 문제고 정말 쉬운 문제가 응용이 되면은 퍼포스 정리를 이용해서 뭘 구한다? 최소값 구하는 문제이고 시험에 잘 나와. 어려워. 진심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공식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있으면 생각해야 되겠어. 자, 얘는 중선 정리라고 하는데 이 꼭지점에서 이 마주보고 있는 변에 뭘 이었어? 중선을 이어야 돼. 사실 얘들아 이렇게 중선을 이은 게 뭐니? 삼각형의 오심 중에서 어디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이게? 수십. 무게중심 구하는 관련이 들어있는 거지. 무게중심. 그러니까 중선정이라고 하는 건 이미 무게중심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게중심이야. 자, 그 다음에 요노마의 길을 내가 A, 요노마의 길을 B, 얘를 얼마 C, 얘를 얼마 D라고 줬어. 그러면 이상한 공식이 하나 성립하고 말도 안 되는 공식이 어떤 게 성립하니 얘들아? 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얼마? B제곱은 2배에 얼마? D제곱 플러스 C제곱.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파푸스 상관없어. 다 중선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D가 어디 있어요? D 저기 있잖아. 알파 아니에요? 쌤 C가 같다 하고 땡땡땡땡 해놓은 거에 하나만 차지하는 거죠. 하나만 찾아야 돼. C 기준은 요만큼이야. 요만큼이 C야. 요만큼이 C.
왼쪽에 있는 거 C 대신 저 반대편에 있는 거 써도 되나? 당연하죠. 자, 요거 문제는 나중에 내가 블랙남에 있는 문제를 풀어줄 건데 그냥 숫자 넣어갖고 문제 푸는 건 쉽단 말이야. 근데 저걸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보통 최소를 묻죠. 최소값 구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소값 구하는 증명은 문제. 안 나와요. 증명 문제? 하루 깨어키로 나올 수 있지. 시험 문제. 어떻게 돼요? 증명 너무 쉬워요. 그치? 패스. 알려줘야죠. 시간 많이 걸려, 증명. 진짜네요. 증명이 너네 해주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방법만. 그때뿐이야. 방법만? 얘를 원점으로 만들어. 그럼 어쩌고 얘를 A, B라고 잡아. 아, 그럼 얘를 마이너스 10,0 얘를 얼마 10,0 잡고 선생님이 해줬잖아. 해줬다며. 그거 맞나요? 그 CDM도 맞아. 그 기억나. 요 모양을 만들어서 문제 푸는 거야. 얘를 마이너스 10,0 얼마야? 얘를 얼마니? 얘는 10,0 얼마죠? 요거 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걸 정리를 해. 또 오른쪽이랑 비교해주면 증명 끝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증명은 모든 책에 나와 있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 정리. 자, 이거 두 개를 살짝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각을 이등분하는. 야, 각을 이등분하는 건 얘들아 무슨 심이니? 오심 중에서. 내심. 내심에 관련된 거야. 이건 내심에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러면 너들 중학교 때 이거 하지 않았나? 요노마의 길이가 얼마? A. 요노마의 길이가 얼마? B야. A 대 B? 그렇지. 그럼 밑에 있는 거 뭐로 들어간다? A 대 B. 아, 요노마 대 요노마의 길이의 비도 뭐로 떨어진다? A 대 B로 떨어진다. 그러면 얘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잘 들어. 여기가 A, 여기가 얼마? B. 요 점을 내가 만약에 뭐 C라고 본다면 나는 이 C점에 뭐가 중요한 거야? 좌표를 구하고 싶은 게 나의 목적이야. 좌표. 나는 목적은 물론 A점 주어지고 B점 주어질까 이 C점에 뭐를 구하고 싶어? 좌표를 구하고 싶어. 그럼 C점의 좌표는 쉽게 그림상으로 중점이나 중점이 아니고 얘들아 C점의 좌표는 자 선분 A, B를 A 대 B로 내분. 그렇지 나왔어. A 대 B로 해주는 무슨 점? 내분점으로 구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야. 근데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네. 그러니까 각을 이등분하는 게 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 외곽의 이등분도 있어. 이거 무슨 예예요? 각의 이등분. 앞에 건 파퍼스. 각의 이등분. 근데 이게 진짜 딱 시험에 나올 것만 쌤이 해주고 있는 거죠. 당연하지. 난 시험에 안 나오고 잘 안 해줘. 각의 이등분선 정리 딱히 뭐 공식으로 된 거 없어요? 응? 각의 이등분선 정리 공식 같은 거 없어요? 이상한 거 치는. 이거? 네. 공식 여기 있잖아. 이거 공식이지. 아니 좀 그냥 식같이 뭐 없어요. 그냥 하세요. 그치? 이거 길이와 이거 길이는 문제에 주어질 거야.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 문제에 주어질 거야. 그치? 그 두 개 구해주는데 내분점 쓰면 돼. A가 A가 안 나오고 CB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C하고 D가 어디 있어? 근데 C좌표를 C로 말하는 거지. 요거 주어지고 요거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 충분히 가능하지. 두 개 하나 나오잖아. 구할 수 있어요. 내분점하는데. 그냥 얘를 X, Y로 놓고 얘와 얘의 내분점이 계단하고 문제 푸는 시간 편할 거야. 자, 먼저 문제에 주어진 삼각형은 얘야. 잘 봐. 외곽의 분점이야. 또 각이 되면 각의 이등분이야. 연결해. 그렇지? 요 각을 외곽을 이등분하는 하나 좀 크네. 여기 만난 요 점에 나는 행방이 궁금하다 이런 얘기. 이거는 외곽을 이등, 전 내각을 이등, 얘는 외곽을 이등.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너도 아마 중학교 때 이거 배우지 않았나? 자, 이거 지금 요 놈아를 내가 A라고 놓고 요 놈아를 내가 B라고 놓는다면은 얘 대 얘의 길이의 비가 몇 대면 A 대 B로 떨어집니다. 이게 외곽의 이등분의 성질이에요. 본 적 있지? 네. 본 적 있지?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자, 요 놈아를 내가 A라고 놓고 요 놈아를 내가 B라고 놓는다면 나는 이 점의 행방이 중요한 거야. 이 점을 내가 C라고 잡을게.
C가 궁금한 거야. C가 여기서 나오는 C가 궁금한 거야. 역시 C가 궁금한 거야. C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선분 역시 A, B를 몇 대 몇으로 A 대 B로 해주는 무슨 점? 얘는 외분점으로 구합니다. 차이점 알겠지? 그러니까 내각이니까 내분점, 외각은 외분점. 내각은 내분점, 외각은 외분점. 간단하죠, 얘들아? A 대 B가 A 대 B가 이거 요노마 대 요노마의 길이의 비는 얘 대 얘로 떨어져. 그러니까 이 점은 선분 A, B의 입장에서 봤을 때 A 대 B로 해주는 무슨 점? 여기까지 우리 5분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야, 내가 지금 알려준 거 되게 중요한 거 알려줬어. 이거 말고 진짜 또 설명. 비디오 테이프로 막 들어가면. 조용. 나도 비디오 테이프. 자, 그러면 얘들아, 기울기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얘들아, 뭐의 의미를 갖냐면은, 자, x의 얼마 증가량 분해. 세 번째 들거든. 자, y의 얼마 우리는 증가량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울기라고 하고, 이 기울기 값은 우리는 뭐하고 똑같다? 탄젠트 값이랑 똑같고, 이 값은 뭐하고 똑같다? f'x랑 어떻다? 같더라. 탄젠트 마이너스예요? 아니고 세타. 네? 이거 f'아, 이거는 미적분으로 나오는 거야. 미적분은, 너도 미적분 수업을 좀 듣는 학생 수업. 근데 탄젠트랑은 뭔 상관이에요? 탄젠트가 기울기, 너도 미적 배웠다며, 탄젠트 안 f'가 배웠어요. 탄젠트 안 배웠어요. 미적 원에서 나와, 이게 f'가 탄젠트가. 안 배웠어요. 알려주세요. 자, 우선 봐. 그치?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가 A점이 있으면 X1, Y1. 자, 여기가 B점이 있으면 얘들아, 얘를 X2, Y2. 맞습니까? 그럼 기울기는 이거가 기울기인데, 자, 이게 왜 선생님 탄젠트인가요? 자,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본다면, 우리가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건 뭐라고 적을 수 있니, 얘들아?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자, 요노마 길이 분의 얼마? 요노마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라고 적을 수 있어? x2 빼기 얼마? x1. 자, 요노마의 길이는 뭐라고 적을 수 있어? y2 빼기 얼마? y1. 따라서 탄젠트라고 하는 건 뭐라고 적을 수 있니, 얘들아? x2 빼기 얼마? x1 분의, 자, y2 빼기 얼마? y1으로서 우리는 뭘로 간다? 탄젠트를 구하자. 이게 뭐야? 요거 맨날 기울기로 떨어집니다. 근데 세타가요. 각만 사용해요. 그런 건 아니야. 그냥 그리스 문자야. 그리고 보통 그냥 각을 보통 세타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갈래적으로. 그러면 그 델타 다음에 세타는 각을 나타내는 기호라니까요. 델타는 미지수. 알파벳 간마는 그냥 얘를 그냥 알파라고 적어도 상관없고 얘를 x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치? 얘를 보통 갈래적으로 세타라고 많이 적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치? 자, 그냥 이건 알죠 얘들아? 이게 뭐니 얘들아? 코사인. 코사인. 자, 이게 뭐니 얘들아? 탄젠트. 자, 이게 뭐니 얘들아? 사인을 걷다. 이건 기억합시다. 너무 저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무시하는 거 알아요. 진짜 무시하는 거 알아요. 안 보여요. 그럼 지웁니다. 두 번째. 자, 직방 구하기. 직관이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줄여서 직방, 원방을 줄여서 원방, 아니 원의 방정식을 줄여서 원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2차원 수는 2반. 이건 알지, 얘들아? 자, 탄젠트 얼마? 30도. 이거 얼마냐? 루트 3분의 얼마? 1이지. 그 말은 어떤 직선이 x축이랑 30도의 각을 이루고 있다. 그 말은 기울기가 얼마다? 루트 3분의 얼마? 1.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또 탄젠트 얘들아 45도 1. 얼마? 1. 그러면 어느 직선이 만약에 45도의 각을 이루고 있다. 그럼 그 각은 기울기는 얼마나 나온다? 1. 자, 또 탄젠트 자, 60도. 어느 직선이 60도 각을 있다. 기울기 얼마? 루트 3. 이걸로 끝내면 좀 섭섭하죠? 자, 탄젠트 120도. 안 배웠는데요? 안 배웠어요. 없어요. 무한대. 무한이에요, 뭐.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 좀. 마이너스 1. 볼 때라도 뽑잖아. 마이너스 1. 자, 탄젠트. 어떻게 해서 그런데 저희는 막 목표도 없다고 배우죠. 마이너스 얼마? 요거 9. 루트 3분의 얼마? 1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X축, Y축. 자, 왜 저? 봐봐. 어느 직선이 30도의 각을, 대충 30도. 뭐요? 45도. 60도. 됐어? 그럼 이때 기울기는 얼마가 나온다? 얘는 루트 3. 이때 기울기는 얼마 나오니 얘들아? 1. 이때는 얼마 나온다? 얘는 루트 얼마? 3분의 얼마? 1 맞죠? 그치? 자, 그러면 어느 직선이 요 딱 가운데가, 이 딱 가운데가 뭐냐면 얘들아 135도는 지우자. 자, 이게 얘들아 135도야. 뭐하냐 너희들? 어? 좋아요 이거. 자, M은 이때 기울기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생각해봐. 얘의 직선이 얼마? 1이야. 얘의 직선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 볼 수밖에 없겠지. 얘 기울기 1.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 됐어? 자, 여기 쭉 올릴게. 얘하고 대칭되게. 얘는 몇 도일까? 야, 얘는 대칭시키면 몇 도 나올까? 120도. 얘는 기울기 M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얼마? 루트 3. 마이너스 얼마? 루트 3. 진짜요? 자, 얘 대칭시키는 거야. 얘 대칭시키면 몇 도 나올까? 150도. 150도는 얼마 나온다? M 값은 얼마? 마이너스 얼마? 루트 3분의 얼마? 1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직선이 X축이랑 150도의 각을 이룬다. 아,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어느 직선이 얘들아 X축이랑 45도의 각을 이룬다. 135도의 각을 이룬다.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림도 특별히 좀 기억을 해놔. 자, 춤. 안 되는데. 아직 안 됐어요. 빨리 와봐. 저 그래프만. 요거만 줘도 돼, 요거만. 왼쪽 거. 아 그쵸. 두 번째, 직방구하기. 자, 우리가 직선을 구해내려면 항상 조건이 몇 개가 필요하다? 2개. 아, 두 개의 조건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 직방이 나온다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울기 M 점 X1, Y1을 지나는 경우. 두 번째, 두 점을 지나는 경우. X와 이거 한 줄만 적을 거야, 공식 하나만 적을 거야. 여기다가 X2, Y2를 지나는 직선. 세 번째, 절편 두 개가 주어진 경우도 있어. A, 얼마 0이랑 B는 얼마? 0, B가 주어진 경우. 절편 두 개가 주어진 경우. 직방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해 봅시다. 자, 예, 알지 너희들? 어떻게 구하니? Y Y1. 기울기 얼마? M에 X 마이너스 얼마? X1. 선생님 무거운 무게가 없네요. 직선을 구해내려면 항상 문제의 조건이 몇 개가 있어야 된다? 두 개가 주어져야지만 직방이 나오더라. 원방은 조건이 몇 개 주어져야 돼? 세 개. 단, 원의 중심은 조건 두 개를 알려줍니다. 기본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2차 함수도 조건 몇 개 나와야 돼? 세 개. 꼭지점이 주어진 건 두 개를 알려줍니다. 자, 얘는 y 마이너스 얼마? y1. 자, 기울기는 얘들아 x2 빼기 얼마? x1 분의 자, y2 빼기 얼마? y1에 얘는 x 마이너스 얼마? x1 넣어주시면 돼요. 혹시 이걸 아는 참신한 문제가 있나? 절대 참신한 문제. 얘는 어떻게 구하니? 그렇지. b분의 얼마? y는 얼마? 예. 잘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알려주고.
안에 위치라는 거. 문 닫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손 조심해. 움직이면 안 돼, 카메라. 그냥 뭐 카메라 제대로 나오는가 봐. 화면이 제대로 딱 맞춰져 있는가 봐. 네. 자, 두 직선의 위치가. 자, 너들 머릿속으로 직선 두 개를 꺼보세요. 어떻게요? 아무렇게나. 그냥 꼬이게 평행. 아무렇게나. 첫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나올 수 있지.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경우 나올 수 있을까? 평행한 경우.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자, 네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는데 정말 우연일치로 수직으로 만나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선의 분열식을 난 첫 번째 y는 얼마 mx 플러스 얼마 n이라고 적고, 두 번째는 y는 얼마 m 다시 얼마 x 플러스 얼마 n 다시라고 적자. 혹은 ax이 얼마 플러스 얼마 by 더하기 상수 c는 얼마 능력이라고 적고, a 다시 얼마 x 플러스 얼마 b 다시 얼마 y 다시 c 다시는 얼마 능력. 어떻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걸로 할지 아래 걸로 할지는 이제 볼 거예요. 둘 다 다시 적어줄게요. 자, 이런 거는 교점이 몇 개? 하나. 그러면 직선과 직선은 사실 교점이 하나 나와야 사실 정상이야. 정말 특이한 거죠. 얘는 평행한 경우는 뭐야? 교점이 있어 없어? 없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불능이라고 얘기한다. 근이 없습니다. 대각기는 일치야, 일치. 일치는 근이 몇 개가 있어?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정이라는 경우가 있어. 얘는 특별히 뭐로 만나는 경우?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뭔가의 조건이 뽑아내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저거 y는 ax 플러스 n의 그 옆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도 상관이 없어. 식이 좀 다를 뿐이야. 비교는 이렇게 두 개 비교, 이렇게 두 개 비교. 직선. 됐습니까? 자, 먼저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위에 것부터 들어가자. 야, 기울기만 다르면 그 직선은 언젠가는 만나겠지. 야, 기울기가 다른 직선은 얘들아 이거 만나니 안 만나니? 만나죠. 네. 직선은 무한대로 만나는 거야. 지금 1차 하고 있어. 얘기하지 마. 따라서 자, 얘는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m이랑 자 m-가 어때 좀 돼? 달라지면 돼. 그렇죠? 이 밑에 표현으로 간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 라인을 맞출게. 1번 라인. 마이너스 b분의 a. 그냥 요걸로 표현할게. 어떻게 보면 a분의 얼마 a 다시는 b분의 얼마 b 다시는 딱 달라지는. 노란색으로 적어줄게. 노란색으로 a분의 얼마 a 다시는 b분의 얼마 b 다시가 어때준데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한 점 조건이야. 위에 거가 위에 거, 아래 거가 아래 거. 두 번째는 평행해. 평행하려면 얘가 기울기를 같아야겠지. 야, 기울기가 같다면 어떻게 하면 돼? m이랑 m-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하지만 예, 요 n까지 같아버리면 어떻게 되니? 일치로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y 절편은 달라야 돼. m-가 달라지면 되겠다. 그렇죠? 자, 밑에 걸로 적으면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a분의 얼마 a 다시는 b분의 얼마 b 다시는 자 c분의 얼마 c 다시인데 자, 요 앞에 거 두 개가 같은 거가 결국은 기울기야. 뒤에 있는 게 y 절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얘는 같고요, 얘는 달라지면 되겠다. 자, 이게 무슨 조건? 평행 조건. 기억이 얘들아 새로 나야 돼. 지금 이제. 자, 일치 조건은요, 얘들아 모두 같으면 되겠죠, 얘들아. 얘는 m이랑 m-가 같고요. 얘는 n이랑 얼마 n-가 같아지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정리, 얘들아? a분의 얼마 a 얼마 다시는 자 b분의 얼마 b 다시는 자 c분의 얼마 c 다시가 모두 같으면 얘는 일치 조건. 이거는 뭐라고 하면 일치. 다른 말로 얘는 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넌 조심해야 될 거 있다. 이거를 요 두 식에서 일치 쓸 때 선생님 A는 A-랑 같고 B는 B-랑 같고 C는 C-랑 같다 쓰면 안 되나요? 안 돼. 일치 쓸 때. 맞아요. 선생님 이거 두 개 일치하면은 너랑 너랑 같고 B하고 B-랑 같고 C하고 C-랑 같다 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얘들아. 왜 안 되는 줄 알겠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 X 플러스 얼마, Y 플러스 1은 얼마? 이거랑 2X 플러스 얼마, 2Y 플러스 얼마, 2는 얼마? 6. 두 개 같은 직선이니 다른 직선이니? 다른 직선. 같은 직선이지. 네. 이렇게 생각해봐. 근데 이건 1이잖아. 요랑 요랑 같다. 요랑 요랑 같다. 요랑 요랑 같다 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항상 얘는 뭘 표현한다? B로 표현하셔야 되고.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돼. 이 Y를 통일시켜 놓은 상황에서 M이랑 M-N이랑 N-를 비교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치? 근데 얘는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분수꼴로 접근을 하습니다. 자, 라스트 네 번째. 수직 조건. 야, 수직하면은 이거 딱 이거죠. 기울기 곱하기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 참 많이 나오죠, 이거. 자, 그래서 첫 번째는 M이랑, 자, M-를 곱한 게 뭐가 나와주는데? 마이너스 1. 그치? 자, 아니, 이걸로 가고 싶어. 여기 하나 식이 하나 있어. 너도 기억하고 있나? 어떻게 구하니, 얘들아? A 곱하기 얼마? A 플러스 B 곱하기 얼마? B 얼마? 0 나오시면 자, 그냥 이렇게 두 개 곱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하기 얼마? 더한 게 얼마? 0이면 더한 관계 수직 관계로 떨어집니다. 쓰는 필요 없어요? C는 필요 없어. 수직인 거 확인하면 너무 기울기만 가지고 해주는 거잖아. C는 보다 Y 절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어. 자, 일단 오늘 안 뭐? 먹었어? 아, 지금 진짜 원망 나가야 될 생각이었어요. 엄마 나갈 생각이었는데. 대박이다. 이게 마지막인가요? 말 속도 좀만 줄여주세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사이라는 건 너무 빠진 것 같아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점과, 야, 딴 건 다 몰라도 얘들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도 고상 20개까지 써먹어. 반드시 알아야 돼. 나중 되면 이거 되게 헷갈려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공식이 좀 어렵죠? 자, AX 얼마, 플러스 얼마, BY, 플러스 얼마, C는 얼마, 0. 그치? 자, 자, 그 말을 X1, Y1. 자, 나는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얘를 구하고 싶은 게 나예요. D예요? 거리 D. 자, D. 우째 구하냐, 얘들아, 이거? 루트! 좋아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잘 기억하고 있네, 내가 AX1, BY1 플러스 C요. 자, AX1 플러스 BY1 플러스 얼마? C의 절대값으로 구하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왜 굳이 X1, Y1이라 해야 하는 이유 있어요? 이 점을 반드시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얘를 이 자리에 집어넣고 이 자리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상수로 만들어. 이 거리는 결과는 항상 상수로 나와야 돼. 문자로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점을 집어넣어야 돼. 넣어야지 상수 처리가 되지. 이건 상수하는 거죠. 거리가 당연히 숫자로 나와야지. 숫자로. 플러스 나왔는데. 공수로 나오면 어떡해요? 대답 안 해. 3i 이런 마이너스 7. 자, 얘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0,0. 3, 얼마? 5,1. 삼각형의 넓이 한번 보세요. 그거 신발끈 쓰면 되는 쓰지 말고. 거야? 신발끈 쓰지 말고. 아니 그 좋은 공식을 왜 신발 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신발끈 알려준 적 있나? 아니야? 아니요. 저 누가 알려줬는데 옛날에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저. 신발끈 한번 써줄게. 신발끈을 쓰던 뭐를 쓰던 일단 나는 내 지금 현재 4번의 공식을 알려줬지. 저걸 한번 이용해서 문제 풀어봐라. 이런 저걸 얘기야. 어떻게 삼각형 넓이를 아,
신발끈이 제일 편하겠구나. 00, 32, 51, 00 써갖고 어떻게 숫자로 회복하는 거 같아. 알려줘. 기억하니까 아는데 기억은 하는데. 진짜 되게 더러워. 숫자 더러워? 안 더러울 것 같은데? 내가 좀 문제를 걱정해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 저거 그냥 좌표에 그려가지고 하면 돼요. 그래서 좌표에 그려서 넓이도 아 전체 큰 거에서 짜투리 뺐구나. 아, 앞으로 쓰지 마. 앞으로 쓰지 마. 안 되는 건 아닌데 쓰지 마. 자 여기 보세요 얘들아. 이 문제의 접근 방식은요. 잘 들어. 삼각형 하나 그립니다. 야 구하학생 답 뭐 나오니? 2분의 17 나오네. 자 A가 얼마? 0,0. 자 B는 얼마? 3, 얼마? 2. 자 요놈만은 뭐라도 할 수 있어. 얘는 C는 얼마? 5, 얼마? 1로 잡자. 그치? 구하는 방법은 자 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는 거는 얘를 내가 밑변이라고 잡았을 때 7이에요. 2분의 7이야? 2분의 7이래. 뭐가요? 넓이가 답이. 답이. 자 이때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만 구하면 거리만 구하면 넓이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왜? 이거 길이는 구할 수 있잖아. 루트에 9 플러스 얼마 4니까 얼마? 루트에 얼마? 13 떨어질 거야. 됐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만 구할 수 있으면 돼? 거리만 구할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넓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하냐? 이 직선부터 구하죠. 이 직선은 0,0이고 3,2니까 y는 뭐라고 잡을 수 있어? 3분의 얼마? 2x. 이렇게 바로 가니? 어떻게 3분의 2가 나왔어요? 기울기에서 쓰려면 기울기가 3분의 0,0이고 기울기는 3분의 2니까 x 증가량 3, y 마이너스 증가량 3분의 2 아니에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그냥 이런 문제는 머릿속에 너들 0,0과 3,2랑 찍어봐 머릿속으로. 그걸 직선은 이을 거야. 아 대충 답이 보이지 않아? 너들 그렇게 생각해. 무조건 수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에 0,0 한번 찍어보고 3,2 찍어보는 거야. 직선 한번 거봐. 어떤 직선인지. 그러면 3분의 2x 나올 거야. 됐어? 자, 한번 끝까지 한번 구해봅니다. 자, 얘는 2x 마이너스 얼마? 3y는 얼마 나온다? 0. 됐어? 거리 구하자.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루트에 얼마? 4 플러스 9니까 얼마? 13 나오겠나? 그 다음에 얘 였다가 집어넣으면 얼마? 10. 얘 였다가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3의 얼마? 절대값. 다시 말해서 얘는 루트에 얼마? 13분의 얼마 나온다? 7 잡을 수 있겠다. 이게 요거리가. 요거리가 루트 얼마? 13분의 얼마? 7 나와주면 되겠네. 끝났네. 따라서 넓이 얼마? S는? 넓이 S는 2분의 얼마? 1에. 이제 얘 곱하기 얼마? 얘 얼마 나온다? 7. 답은 얼마? 2분의 얼마? 7.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 학교 시험에는 사전식 쓰지 마세요. 서술형에는. 서술형 신발끈 공식 쓰지 마. 내 신발끈 뭔지 다시 또 아, 그래 해줄게. 알려줄 건데 눈 쓰지는 마. 그거는 서술형 나오는 혹시 서술형에서 삼각형 넓이로 나오잖아. 여기 그냥 무조건 점과 지점사이의 거리로 써도 됩니다. 내가 근데 쓴 안 나오는데. 객관식에서 신발끈 써. 객관식은 뭘해도 상관없어. 그냥 컨닝을 해도 상관없어. 객관식은. 아 진짜요? 객관식은 컨닝. 서술형은 컨닝하면 너도 그 서술형 이걸 뺏길 수 있겠어. 못 뺏기지. 하지만 객관식은 컨닝해도 돼. 자, 신발끈 공식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A, X1, Y1, B, X2, Y2, C, X3, Y3. 넓이 얼마? S. 몇 점? 넓이 S는 2분의 얼마인데? 자, 잘 보세요. 점이 몇 개가 있니? 3개. 3개. 이 중에 가장 만만한 걸 맨 처음에 적습니다. X1, Y1.
정문 순서는 상관없어. x2, y2, x3, y3.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적었던 걸 맨 뒤에 한 번 더 적어. 조건이야. 대신에. 근데 그러니까 요 점은 정문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맨 처음에 적은 거를 맨 뒤에만 한 번만 더 적어주시면 돼. 됐어? 자, 그러면. 자, 그럼 이걸 좀 간단한 걸 넣는 게 낫겠지.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는 더하시고요. 더해. 곱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곱해서 더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는 뭐로 들어간다? 빼기로 들어간다. 이게 삼각형 넓이야. 요걸로? 아니면 이걸로? 너무 길어. 아니,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야, 곱해. x1, y2, x2, y3, x3, y1. 그걸 다 더해. 빼기. 그 다음에, 얘, x2, y1, x3, y2, x1, y3을 빼서 절대값에 2분의 1 취하면 그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문제, 과연 답이 나오는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나와요. 나오죠, 그렇지. 한번 보여줄게. 근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하나 더 있어. 무슨 나온대요? 나는 모르지. 모르지. 먹어야죠. 0, 얼마, 3, 얼마, 5, 얼마, 1, 0, 얼마. 이거 이트 나와요. 이번 시 나오지? 네. 시작합니다. 네. 하나 더 하자. 자,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지울게요. 야, 몇 번 저 하자. 문제는 안 풀어요? 문제 풀어주세요. 아, 맞다. 내가 지워버렸네. 숙제를 해가지고 와봐. 뭐야? 어떻게 안 좋았어? 곡선과 직선을 발견.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야,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왜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직선은 뭐 해야 돼? 평행해야 돼. 그렇지 않나? 평행해야 돼, 평행. 평행해야 돼. 자. 평행하다는 말은 당연히 요거 두 개는 같을 것이고 뭐만 다를 거야? 상수항만 차이가 있겠지. 이게 평행 조건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거리 구하고 싶어. 혹시 이거 공식 안 나왔어요? 뭐예요? 어떻게 구하니? 까먹었어요. 아, 그냥 직선 위에 아무 점 하나 뽑아가지고 거리 구하면 답 나온 거 맞아. 하지만 이걸로 기억하세요. 이제 외웁니다. 유용하게 쓰일 거야. a제곱 플러스 얼마 b제곱. 이건 똑같아. 거리 구하는 공식이니까. 그치? 여기 위에 뭘 적는다? 상수항의 차를 적은 게 답이야. 상수항의 차. 상수항이 같으면 일치하겠지. 처음에 재미없어요. 상수항이 같으면 일치하겠지. 이게 알겠니 얘들아? 그치? 자, 그럼 여기 봐. 이거 이 문제. 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어. 이렇게 직선이 있어. 나는 이 곡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에 뭘 구한다? 최소를 구하고 싶어. 근데 평행해. 어떻게 문제를 만드냐면 이 기울기는 2를 유지시켜 나가면서 점점점점점 나가서 여기에 뭘 긋는다? 평행선을 그어. 이 거리가 최소인 거야. 이해됩니까? 자, 푸는 방법은 이 직선은 y는 뭐라고 잡을 수 있어 얘들아? 2x 플러스 얼마 k라고 잡자. 이거 뒤에 뭐 한다? 연립할 거야. y는 얼마 x제곱이랑 연립해서 판별식은 능력을 이용하면 k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얼마 2x 마이너스 얼마 k는 얼마 능력. 자, 판별식 한번 써보자. b제곱 얼마 1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 얼마 k는 얼마 나온다? 능력 좋아지는 k값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됐어? 야, 저게 왜 많이 생겼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그려져 있었어요. 내가 그렸잖아 이렇게. 아, 내가 문제 만든 거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원래가 저렇게 써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뭐라고 잡을 수 있냐면 k가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 1이라고. 원래는 X랑 플러스 1문제 적어보셨는데요? 1 지워. 이게 편해서. 됐어? 자, 그러면 결론 잡자. 내가 구한 시간 첫 번째 직선 얘지. 네. 넘기면 얼마니? 2x 마이너스 얼마 y 빼기 얼마 이는 얼마 능력. 두 번째 직선은 뭐니? 여기 있죠. 자, 얘는 2x 빼기 얼마 y에 마이너스 얼마 5는 얼마 능력을 잡을 수 있겠다. 자,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에 얘 제곱이 얼마? 5분의
절대값에 상수항의 차 빼면 얼마니? 4. 바로 이렇게 검사 훨씬 더 빠릅니다. 상수항의 차곱수. 할 수 있겠냐? 나는 안 했는데? 아, 이런 거 좀 해주면 좀 기억해? 기억해? 자, 숙제. 비공식까지로 하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다음 진도가 못 나갈 것 같은데, 다음 진도. 그거 질문 받다가 한 3시간 숙제는 부도식까지 해가지고 오시고요. 대신 내가 내용 설명을 다 해줄 거야. 미리 그냥 해준 거야. 플러스 대신에 월요일날 시험 봅니다. 역시 숙제 듣는 부동. 그럼 부동 시험 안 나오는 거죠? 아까는 뭐지? 처음부터 여러 가지 방향이야. 처음부터야. 선생님 그러면요 한 사람을 늘리고 시험 안 되는 오, 괜찮다. 네, 그래서 나한테 네, 저 시험 보는 거 스트레스예요. 저 맨날 55점 받아가지고. 시험은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 숙제 더 하고 시험 안 봐. 이번 점수 20점 따라고 55점.